ただで人を殺した。それから、それは8日ね。8日の日で、この日の日3人プラス。3人プラス。後にね、司会は始めました。それは夕方、そこに上から降りてきたものと、そしたら、そこ掘ってるんです。なぜそんなことを思い出して。どうしたそんなことを思い出しても嫌ですよ。思い出すのが嫌です。なぜ嫌ですか？自分が死んでしまえば、自分が死んでしまえばなんともないですけど、今までのことを戦争のことでも思って何もつまらん人間です。保険して始めから話を聞いたか見たくなったけど、こちらの言うことが聞いたことありませんでした。内地に行く時には行ったことあります。それから何しか行かないかありません。関東におる時の友達は病気したのがあります。こちらに来て病気ないかありませんでした。悪いことしたという考えられないそれで日本に手を帰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としたら、もし文法会議がないで作業で死刑になるもんだったら死刑ができましたら実際私は今死にたいです。それかあるいは研究でも浄化していただいたらなると思います。それで苦しいです。호주 동부 브리스번입니다.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에 오래된 군부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극비리에 운영한 포로 신문소입니다. 선별한 일본군 포로들은 이곳에서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And they would always be the high-ranking or important prisoners that we felt would know something. So it was worth our while to interrogate them. 영어와 일본어가 능통한 일본계 미국 병사가 신문을 맡았습니다. (1944년 4월) 뉴기니아에서 붙잡힌 해군 군속 유노메 쿠니오. 광둥성 근무 경력 때문인지 관련 질문이 쏟아집니다.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일본군 위안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유각은 허가받은 성매매업소로 당시엔 일본군 위안소를 유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산전대 이 부분과 이라고 하는 부분 도넛 또 나스라는 PBC로 이다 보면 쳤고 니조가 나가다 보면 인지도가 함께 나가고 나치는데 아시가 이거는 기억입니다. 그가 아시는 그 의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뒤 답변에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 노래하는 색깔 할까? 노래하는 이거가ですはい内地に的には行ったことありますそれから何か何か行かないかありません 위안소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용해본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동료의 경험담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호주 극비신문소는 직사각형 모양의 단층 건물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건물 양쪽으로 15개의 포로 수용실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곳이 조사실로 쓰였습니다. Now, of those 15 cells, only 14 were used. The end cell was always kept as the interrogation room, so no prisoner lived in that room. 해군 대위 이나가키 리이치, 육성이 남아있는 포로 4명 가운데 유일한 장교입니다. 처음 마주했던 전쟁의 공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녹음 상태가 극도로 나빠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전방 장교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볼 기회가 날아간 셈입니다. 이에 취재진은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문 보고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군 포로가 제공한 각종 군사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국립문서 보관 기록청입니다.
대형 책장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은 각종 오디오 자료들입니다. 일본군 포로들의 육성이 담긴 파일도 이곳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This is where you would find the World War II Burma records. I think it's going to be down here. So these are not original, they're viewing copies. 육성이 담긴 원본 레코드판 등은 상태가 나빠 현재 공개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This is similar to what the original records from Record Group 338 for the audio collection look like. This is a reference copy of another record group, but it looks very similar to this type of reel-to-reel recording. Hello. Is this one? I believe so. 먼저 일본군 포로 4명의 신문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나가키 대위에 대한 신문 보고서가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신문보고서 제54호로 1943년 4월 연합군 번역통역부가 작성했습니다. 제7함대 사령관 등 11개 군부대 핵심 수뇌부에게 제출될 정도로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소속 부대 관련 정보에다 암호 체계까지 군사 기밀급 정보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안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육군과 해군이 모두 위안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주제가 자신에게는 불쾌하고 추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소나 위안부가 일본 정부 및 일본 군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일본 군대 구성원, 그것도 일본의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일본 최고의 엘리트 구성원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나가키 대위는 불쾌 또는 추잡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 위안소 제도를 비판합니다. 그 제도가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일본의 입장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래서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그런 제도였다는 것을 이 사람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료의 식인 행위도 언급돼 있습니다. 고주인뿐만 아니라 동족까지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어 그 내용이 일본에 전해지면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인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은 그 이듬해 상하이에 처음으로 위안소를 설치합니다. (1937년) 난징 대학살 이후엔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일지역으로까지 위안소 설치가 확대됩니다. 위안소 숫자는 위안부 증언을 토대로 443개가 확인됐고 병사 증언 등을 토대로 116개가 확인됐습니다. 이 분포도는 동북아 역사 재단이
일본 여성 단체로부터 받은 3,000건의 자료와 증언록 등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본군의 군합발이 닿는 곳이면 여성들이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욕 해소를 위한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전쟁 범죄입니다. 반인도적 전쟁 범죄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보건대 여성을 일본군의 어떤 성적 위안을 위해서 강제로 반강제로 동원해서 위안소를 운영한 행위는 전쟁 범죄로서 처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매우 높은 그런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계 미국 병사 니세이가 부상당한 일본군 포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기초 조사 과정입니다. 이어 서너 차례 집중 조사가 진행된 뒤 포로 신문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1942년부터) 3년 동안 호주 극비 신문소에서 조사를 받은 일본군 포로는 1,105명. 이들로부터 모두 783건의 신문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취재진은 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전쟁 범죄 사업팀과 함께 신문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봤습니다. 45건에서 위안소와 위안부가 적시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건의 보고서에서 조선인 위안부만 언급됩니다. 중국인 또는 현지인 위안부가 언급된 보고서는 11건, 위안소만 언급된 것은 10건입니다. 조선인 여성들이 위안부로 가장 많이 끌려갔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일본군 포로들은 공통적으로 군 당국이 위안소를 통제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신문 보고서 제395호에는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위안소 10개 가운데 일부는 군 당국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위안소의 민간인 운영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신문 보고서 395호를 통해 엉터리 근거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위안소 운영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을 문서는 또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국립문서보관기록청 샌브루노 지청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이 생산한 문서 일부가 보관돼 있습니다. 세 번의 서류 작업을 거쳐야 문서 열람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합니다. You sign these, sign and date. What box do you want to look at first? 특히 기밀 해제된 문서는 열람이 더 까다롭습니다. The classification tag that has to appear in any image of any document, because they were formerly classified. And let me get you a marker. So you take just one folder at a time out of the box. You leave this marker in there. It used to be secret.
이건 아니고 좀 약간 더 뒤쪽에 있어요. 뒤쪽.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포로 신문 보고서 제92호입니다. 1944년 7월 사이판에서 생포한 군의관 이대 지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군의관은 일본 정부가 본토와 점령지에 위안소 이용요금 통제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든 위안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위안소 표기와 관련해 유의미한 문서도 찾았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발간한 인텔리전스 위클리라는 문서입니다. 전투 중 노획한 일본 육군 기미하라 소장의 일기가 영어로 번역돼 실려 있습니다. 1944년 1월 30일자 일기입니다. 네이벌 컨설레이션 유닛, 해군 위안부대라는 단어 바로 옆에 같은 의미의 일본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어 영어로 매춘부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써 있습니다. 컨설레이션 유니트와 위안부대와 그리고 프로스티튜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이 문서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프로스티튜가 매춘부가 아니라 위안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진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극비신문소에서도 포로들은 위안소를 유각, 즉 공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일본 군들은 위안부들을 간호사로 이렇게 위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이 본질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일본군 자체의 어떤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80여 건의 신문 보고서 가운데 외국인 병사나 민간인을 신문한 것은 모두 3건입니다. 독일 병사와 조선인 위안부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문제는 조선인 위안부를 조사한 신문 보고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세는 1944년을 기점으로 연합군 쪽으로 급격히 기웁니다. 유럽 서부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아르덴 대공세로 독일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태평양에서는 필리핀의 해전과 레이테만 전투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레이테만에서 호주 극비신문소로 이송된 오가타 병장은 전세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군이 퇴각한 미얀마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1944년 8월 연합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버마 미치나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미치나에 입성한 연합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미군이 찍은 동영상입니다.
일본군 포로들이 위생 검사를 받는 한 건물 쪽으로 군용 차량 한 대가 다가옵니다. 어려 보이는 여성 5명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익숙한 듯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5명 모두 맨발 차림으로 어딘가에서 급하게 빠져나온 모양새입니다. 잠시 뒤 군용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중국인 위안부를 찍은 영상으로 지금까지는 극히 일부만 공개돼 왔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도 위안부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한 공터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일을 돕는 젊은 여성들입니다. 노하려는 듯 모자를 눌러 쓰고 카메라는 등지고 앉았습니다.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하던 서양 간호사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비행장 인근에서는 무려 20명의 젊은 여성들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입니다. 이들을 감시하는 일본인 포주 부부와 평양 출신 간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 육군 전시 첩보국이 즉각 조사에 나섰고 한 달 만에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신문 보고서 제49호는 훗날 조선인 위안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데 쓰입니다. 지난 2014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우익단체들의 집회입니다. 조선인 위안부는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혐한 집회입니다. 이들이 그 근거라며 내세우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문 보고서 제49호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동영상은 인터넷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텍사스 데디라는 백인 남성입니다.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And that saddened them that they could not have sex with all the soldiers. When you go to the museum, 외모를 비하하는 대목은 제작비를 대주는 일본 우익단체들만큼이나 저급한 수준입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게 신문 보고서 제49호입니다. But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report is it mentions in this report that these women were not pretty by Japanese or Caucasian standards. They weren't pretty. In other words, the United States Army is saying these women were ugly. 문제의 보고서입니다. 버마 미치나에서 발견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위안부들은 변덕이 심하고 이기적이며 교활하기까지 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소풍과 만찬을 즐기고 쇼핑을 다니는 등 사치 생활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자는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위안부가 되기로 결정한 매춘부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에 보고서 작성 경위를 낱낱이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단서는 사진 3장이 전부입니다.
취재진은 먼저 사진 속 등장인물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사진에는 위안부 20명과 그들을 감시하는 일본인 부부, 그리고 연합군 신문관 등이 등장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위안부들 양쪽으로 일본인 부부와 신문관들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군인은 원노이첸이라는 중국계 미국 장교입니다. 1999년 순진 이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 등장하는 한 여성과 병사는 평양 출신 간호사 김모 씨와 신문관 칼 요네다입니다. 이 신문관이 한 대학교에 위안부 자료를 기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명문대로 꼽히는 UCLA입니다. 이곳 도서관에 칼이 기증한 위안부 자료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아쿠네가 있는 사진. 이건 것 같다. 이거. 지난번에 찍은 건 요거 사진인 것 같고. 요 사진. 보퍼브로. 이거다. 니세이라는 일본계 미국 병사들로 구성된 포로 신문팀 단체 사진입니다. 알렉스 유리치 49번 보고서의 작성자. 네. 그리고 앞줄에서 이제 맨 왼쪽이 그 아쿠네 겐지로 48번 보고서 작성자. 여기 이제 팀이죠. 한 팀. 한 팀원들이 모여서 찍은 거지. 이들의 공통점은 니세이. 찾기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니세이들의 2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기리는 국가교육센터입니다. 모든 니세이들이 이 단체 회원입니다. 사진 속 등장인물들의 생존 여부부터 물어봤습니다. Ken Akune is still alive. He is still an active member of Go for Broke National Education Center. He wa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아쿠네 겐지로, 김 간호사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신문관입니다.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좀처럼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LA 외곽에 있는 한 성당 주차장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95살의 전직 일본군 포로 신문관은 직접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정정합니다. 아쿠네는 19살이던 1944년 신문관으로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전쟁이 종반으로 치렀던 그의 8월은 조사할 포로들이 넘쳐났습니다. I think August, September of 1945, yeah. I think I talked to about 300. 300? Yeah.
I had to go so fast, just ask a few questions, and then go back, and if there were any person that was important, when they were sent to New Delhi, they were interrogated more closely, I think. But there was an article. 버마 미치나가 함락된 뒤 아쿠네는 간호사를, 동료 알렉스 요리치는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조사합니다.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일본계 미국 병사인 아쿠네는 영어와 일본어, 간호사는 한국어가 모국어입니다. 외국어 능력은 어땠을까? We didn't speak Korean. When you were talking with the nurse, do you remember if she was fluent in Japanese or not? No, I think they understand certain amount of Japanese, So she said that 일본군 현황이나 전세를 언급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위안부 조사는 어땠을까? 알렉스 요리치라는 신문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고 위안부들은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당시 각종 기록에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는데도 통역은 없었습니다. We didn't have any interpreters ourselves. We didn't use somebody else to interpret something either. Yeah, because first of all, we wouldn't have found anybody who spoke Korean. 위안부 신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존재도 있었습니다. 마마상과 파파상으로 통했던 일본인 포주 부부입니다. As far as I know, they were in a group. Papa-san, Mama-san was the person that, took care of those people. Yeah. They weren't on their own, I don't think. 이들 포주 부부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가능했고 위안부들 통제도 가능했습니다. 포주 입맛대로 말을 바꾸거나 꾸며낼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겁니다. I don't know if they were, that I can't say. But they were I think, very tightly controlled, by the Papa-san, Mama-san. They wouldn't do anything without their permission, I think, no. They weren't, doing anything they wanted, I think. I think they were pretty well controlled by the Papa-san, Mama-san, yeah. That I will believe, yeah. 위안부들이 행복해 보였다는 보고서 내용은 신문 장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위안부들은 인도의 한 군사 기지로 후송됐습니다. 20일 동안 먹고 자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던 버마 미치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By that time, there were probably no pressure, The girls probably felt much more relaxed, If they were with the Japanese troop, I don't think they were that way. 호주의 극비신문소에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 병사들이 수감돼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12제곱미터 크기의 조사실에는 방음장치와 녹음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3名だけ見ました。さあこの3名はね、どこにおった学校に。やっぱり憲兵団に連れて帰った。それ君ら見た捕虜は3人だけ。3人。
신문관이 육군 병장 오가타 코마사부로를 몰아세웁니다. 初めの尋問はね、君の話、あの時にね、今の話と全然違うんですね。違うんですね。それからなぜ違うんですか？自分知らない。知らない。ですから、初めの話を覚えていますね、君の。覚えてますか？覚えてない。 궁지에 몰린 포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필리핀인殺したの 話したことある。あ、そう。入れる他に覚えない。その話は何でしょう。その話は何でしょう。フィリピン人殺したの。ああ。それやっぱりここで殺したの。説明してくれ。どうぞ。 いろんな話な。 1945년 1월 필리핀 루손 섬에서 생포된 뒤 극비 신문소로 이송됐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아까は何ですか? 君の言ったことは何ですか? 説明してくれ、それは。なぜ? そんなことを思い出して。何ですか? そんなことを思い出しても嫌ですよ。思い出すのが嫌です。なぜ嫌? なぜ嫌ですか?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하는 행위는 가장 잔혹한 형태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입니다. なんで今の殺したか。なんででしたか。よかったです。送り子です。いや、なぜこの人は殺されたか。そうだね。憲兵隊が殺せっていう命令を下して殺してくれ。我々に引き渡してもらう。自分が殺す。 책임자를 가려내고 가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조사는 치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뉴기니에서 생포된 해군 3등 수병 요코타 시게키도 극비 신문소로 소환됐습니다. 역시 민간인을 학살한 혐의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일본군의 잔혹성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 7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해군 수병은 결국 범행을 실토합니다.
희생자 시신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식인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2回はどうなりました？これはどっか埋めたんじゃないかと。どこかに持ってって埋めるかなんかしたんだろう。今はこの付近に埋めた。いや、その付近に埋めない。どこの速度へ他のところに持って。 요코타는 모든 걸 털어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연합군 측은 이곳 신문소에서 조사를 받은 일본군 병사들에게 모두 서명도 받았습니다. 연합군은 이미 그때부터 종전에 대비해 전범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안부와 위안소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합군 번역통역부의 연구 보고서 제120호입니다. 일본군 위안소의 실태를 담은 최초이자 최고의 심층 조사 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개의 판본이 존재합니다. 1945년 2월 첫 번째 판본이 나오고 전쟁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난 11월에 이례적으로 두 번째 판본이 나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 일본군 위안소의 운영 규칙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돼 수록됐다는 것입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직접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었다고 하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규정들을 대거 수합을 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군사적 목적보다는 전후 처리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뒤 일본 도쿄에서 전범 재판이 열리지만 위안부 문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재건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기소조차 안 된 겁니다. 일급 전범으로 천황을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도쿄 전범 재판은 아무리 심각한 반인륜 전쟁 범죄라도 힘의 논리에 따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만 남겼습니다. 국제연대의 필요성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뭐 국제연대라는 걸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홀로코스트 그러면 이게 이제 인권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연대를 하려면 일단은 전 세계의 인류 보편적 이슈로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국제연대가 된다고 봐요. 현재 우리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할머니는 239명. 그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서만큼은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일본이 버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47년 3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본회의에 법안 하나가 제출됩니다. 부일 협력자와 민족 반역자 그리고 전범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위안부 관련 처벌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 수정안에는 행위의 구체성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 모집에 나섰던 사람들을 부일 협력자 또는 전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방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동원했다는 사실들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그런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들을 처벌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폭넓게 형성돼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반증해주는 사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 군정의 반대로 끝내 폐기됩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뭘까? 하나둘 떠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뒷모습과 일본 우익들의 광기를 무기력하게 지켜봤을 뿐입니다. 순경 특급 헌병됐어. 차는 대기식이 높아. 막 끊어왔어요. 그 안에 우리 할머니 한국어 김치 뭐 몇 가지 말을 하는 분이 거기 있더라라는. 이 건물이 이 미션 스쿨이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하게 확인되었다.